일하기는 싫어하고 오직 투전만을 좋아하여 온종일 밤중까지 벗을 불러 돈 내기 하네. 봉둔 한 발에 벌건 눈으로 주머니 돈 다 떨어져도 빚을 내거나 전당을 잡히고 속임수에 도둑질까지 하네. 투전은 조선시대 노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나 문자를 넣어 점수를 표시한 종이 조각을 가지고 돈을 걸어 내기를 벌이는 건데요. 영조 때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해 한양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당시 국가에서는 투전이 도둑질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졌습니다. 위로는 사대부의 자제들부터 아래로는 한간의 시민들까지 집과 토지를 팔고 재산을 털어 바치며 끝내는 도적질까지 하게 되는 투전의 피해.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명으로 엄격하게 금지해달라는 상소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조선 후기 학자들의 시문집인 무명자집에 실린 한 구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궁중에서도 도박, 즉 노름이 횡행할 정도로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종의 후궁 해빈 양씨의 아들인 수춘군 이현이 노름을 했고 또 고종 때는 대궐에서 노름을 하다가 살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노름은 현대의 언어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땡 잡았다, 한 끗 차이, 꽃놀이패 등이 모두 노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네, 오늘 사건 평행이론의 주제는 바로 도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박 사건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박이 한번 빠지면 이성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또 그 수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건데요.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 우선 앞서 김하온 아나운서가 브리핑한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에 이렇게 도박에 대한 내용이 조선시대에 등장할 정도면 도박 문제가 심각했나 봐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예. 그 아까 그 시에도 뭐 나왔고 또 다른 시에도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시골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투전에 미쳐가지고 계속해서 집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쓰고 뭐 또 집도 팔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냥 정신없이 투전판을 하다 보니까 뭐 가족들한테도 근심이고 마을 전체에도 근심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이 투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예, 투전만 있었나요? 뭐 다른 종류 도박들도 여러 건 뭐 그 기본적으로 도박이라는 게 아주 여러 종류가 있죠. 하다못해 뭐 바둑도 도박으로 쓸 수가 있고 장기도 있을 수 있고 윷놀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도박의 내용들을 뭐 잡기 혹은 잡피, 골패 뭐 이렇게도 불렀고요. 우리가 흔히 그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투전과 쌍육이라는 게 있어요. 쌍육이요? 쌍육, 쌍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20개의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 돌 2개를 갖다가 놓고 그 이 통 안에다가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 넣어서 흔들어서 그게 맞는 걸 빼내 갖고 먼저 빨리 빼는 사람이 돈을 다 갖고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도리직구 땡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용어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게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돌려대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려대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순수 우리말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잘못 발음이 된 건데 돌려대기라고 하는 그런 노름 같은 것들이 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던 거죠. 네. 심 작가, 그러면 이제 도박과 관련된 사건들,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 일본어 안 쓰겠고요.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찾다가 이제 좀 고생을 했었었는데 도박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군요. 역사적으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유자광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유자광, 네, 역사적인 풍문화 아닙니까? 풍문화. 혹시나 뭐 옛날 거긴 하지만 뭐 조선 왕조 500년 예. 사각할 때 보면 변희봉 선생이 굉장히 연기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맞아요. 실제로 세조 때부터 내리 5 임금을 쭉 섬겼었던 권신이죠. 아하, 실제로 예. 이 사람은 서자 출신이고 무인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출세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캐릭터였거든요. 아하. 근데 이분의 인생을 남고원이라는 또 다른 권신이 유자광전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릴 때부터 힘이 셌고 뭐 아주 심지어 뭐 몸이 민첩했다. 근데 이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무례배 행사를 하면서 도박을 하거나 여자를 함부로 겁탈했다. 도박. 그러니까 이미 양반댁 자제라든지 아주 유능한 관료들도 이런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게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아까도 앞에 풍속화 같은 게 나왔지만 이 조선 후기에 뭐 성엽이라는 사람이 그린 풍속화라든지 아니면 네. 김윤보가 그린 형정도첩 같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그림에 그 도박장을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이네요. 네, 요것도 있고 그 다음 장에 아까 나왔던 게 또 성엽, 요게 이제 성엽의 그림인데 예. 보면 이 풍속화로 그릴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약간 신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왕건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양반 모습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예 관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잡으려 뛰어들어가는 그런 걸 그린 그림도 있을 정도로 예. 뛰어난 관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도박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암약하고 있었던 것들 네. 이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하. 김 교수님, 그런데 저렇게 뭐 평범한 사람이나 상인 천민만이 아니라 왕궁과 이 국내에서도 도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실제 실록에 나와 있죠. 정말요? 예, 그 뭐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세조 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네. 우리 그 수춘군이라고 하는 이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어머니가 혜빈양 씨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 혜빈양 씨가 세종의 후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네. 이제 단종이 어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혜빈양 씨가 어린 단종을 이렇게 실제로다가 할머니지만 키워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을 갖다 늘 보호하는 그런 뭐 일단 대비격의 후궁이다 보니까 예. 그의 아들이었던 수춘군 이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현이 네. 이제 원래 그 도박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현이 이제 왕실 종친들 예. 자기 또래의 종친들을 꼬드겨 가지고 같이 이제 그 도박을 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돼 가지고 나중에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 다 내쳐버렸었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또 이제 그 고종년간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궁중을 호위했던 무사들이 네. 궁중 호위를 갖다가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서로 돈 딴 이제 호위 무사를 갖다가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까지 나타나가지고 예. 왕실 내부에서 굉장히 그 컸던 사건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다가 왕을 지키는 호위 군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사람을 죽였다. 예, 그럴 정도로다가 도박이 이제 심했던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백악관의 그 비밀 경호원이나 청와대 경호원들이 도박하다가 대통령 못 지키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종 때니까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네. 고종 때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구한 말에 나라가 무너져가는 과정이고 예. 특히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런 거 보더라도 경비병 관리 제대로 안 된다라든지 이미 그러네요. 라인을 막 딴 데 두면서 왕실에 말을 안 듣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니까 도박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일탈도 있지만 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도 같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김 교수님. 좀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정말 올곧은 선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학문적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숭상하는 분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도박에 연루가 되었었다고요? 사실입니까?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다산이 직접 쓴 기록에 스스로가? 있습니다. 예, 스스로가. 근데 이때가 이제 사실은 좀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산이 1762년생인데 네. 1780년에 있었으니까 18살 때. 되게 이른데요? 아니 그때는 뭐 18이면 좀 이제 컸을 때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네. 장인 어른이 이렇게 그 진주로 발령을 받아갖고 내려갔는데 장인이 무반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장인 어른이 이렇게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자기 사위를 벌려줬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젊었던 그 정약용이 그 기생들하고 같이
또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하고 쌍육이라는 놀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쌍육이라고 하는 도박을 해가지고 네. 3,000민을 따가지고 그걸 갖다 다 기분 좋게 뭐 이렇게 쫙 기녀들한테 풀어준 이야기를 네.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자기 지인한테 그때 나랑 같이 도박하면서 놀던 거 혹시 기억하느냐? 그때 우리 젊은 시절에 호기롭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쓰기도 했죠. 뭐 네네. 그러나 이제 그 다산 선생이 나중에 이렇게 그 굉장히 뛰어난 생각을 많이 하고 지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도박이 망국병이다.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이게 오히려 좀 소탈한 모습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그래야 반성하는 되겠네. 기록이고, 뭐 사실은 정경영 글 보면 뭐 뽕나무를 심어야지 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하시던 분이셔서 네네. 갑자기 이게 또 오늘 요거만 살짝 보신 다음에 정경영 도박했어? 아니, 이건 좀 곤란합니다. 다산 선생도 저기 예. 북한산 자락으로 가거나 예. 아니면은 우리 자문 바깥에 세검정 별로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술 마시던 이야기도 많이 써놔요. 젊은 날에 나도 이렇게 술을 먹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술 먹으면 안 된다. 자식들한테. 교훈 삼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도박이냐 아니면 뭐 놀이냐 게임이냐 이건 경계가 좀 모호하고요. 사실 지금 소개해 주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18살 때의 그런 치기 어린 행동들은 뭐 도박이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오히려 놀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현대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 도박은 상당히 위험한 한쪽에서는 사실 의존증, 예, 중독이라는 정신과적 질환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도박만이 주는 흥분이 있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딱 그 판돈을 걸고 이기냐 지느냐의 승부를 걸어서 내가 이겼을 때 그 짜릿한 쾌감. 그러면 그것이 마치 또 운인데도 실력인 것 같은 착각. 그로 인해서 다음에 다시 자신이 도전해서 이기고 싶다는 그리고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얽혀지는데 조선시대에는 왜들 그렇게 도박에 빠졌나요? 혹시 역사 속에서 그 역사적 심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선생님? 사실은 네. 지금 마찬가지로 네. 다산 선생의 글이나 아까 그 무명자 집에 나오는 글들 보게 되면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 하나는 중독이고 네. 하나는 범죄 이렇게 아하.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범죄는 굉장히 더 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예. 실제로 이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갖고 이 가족들이 정말 설득하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또 도박을 하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중독적인 것들이 굉장히 컸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걸 통해서 너무 가난한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예. 이걸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일종의 뭐 그런 경제적 희망 같은 거 아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죠. 예. 거의 유사하네요. 사실 19세기, 18세기 후반 이렇게 되면 네. 워낙 상업이 번성하고 하게 되니까 실제로 기방이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조성되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도 하고요.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 사실 뭐 풍속도 어지럽히고 기강도 문란시키는 도박. 이거 그 당시 조선시대 분위기라면 왕이 또 왕실에서 뭔가 좀 엄하게 금지하거나 법으로 금지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다가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거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만. 거만 있었죠. 이 여러 사건을 통해 갖고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또 해결 보고서 같은 거 올리는 거. 예. 거만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장계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도박이 심하다 보니까 고을 수령들한테 이제 임금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니 너네들한테 권한을 줄 테니 심한 그 도박자들을 효수까지 시켜라. 아, 효수까지. 예,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왜 김 교수님이 음주 금지령 냈을 때 술 마셨다가 차명도 시켰잖아요. 차명시키고 예. 효수시켰죠. 근데 도박 때문에 같으네요. 아예 효수까지 시키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령들이 내려가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집강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향촌 사회에 이제 그 좌수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 그 지역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찾아내라. 아하. 찾아내고 도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화하고 네. 또 때로는 이제 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교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령이 비밀리에 암행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하. 사람들 보내고 나 찾아내 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또 퇴장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네. 국왕이 그렇게 망국병이다라고 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중독이니까 쉽지가 않죠. 해결이 안 공세양을 되죠. 막론하고 도박이 왕의 명령으로 해결됐다는 사례는 사실은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네. 아, 심 작가님.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네. 도박도 그렇게 횡행하고 이거 통제도 잘 안 됐다면서요?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중적인데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 잘 네, 알잖아요. 네. 이봉창 의사도 기록을 보면 주색과 도박에 빠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예. 그 나름대로 이제 아직 독립운동의 열망이 부족할 적에 어찌됐건 식민지식이지만 살아야 되니까 네. 내 삶을 좀 이렇게 한번 성공해보자 노력을 하는데 이게 워낙 어떤 조선인 차별도 심하고 구조적으로 조선인이 성공할 기회가 없잖아요. 예, 예. 그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 빠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말기 때 민중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하듯이 네. 이때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하. 한편에서는 뭐 원정 도박이라든지 예. 요즘에 강력 사건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뭐 압록강 일대를 넘어서 국경선에 가서 아편을 하면서 도박을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실제로 1931년 동아일보에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권고하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구타해서 이제 고소전이 벌어지거나 또 이런 일도 발생할 정도로 네.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도 너무너무 도박이 문제가 심했고 근데 그때는 더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네. 더 글로 많이 빨려들고 말려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 때마다 이 논쟁이 있잖아요. 도박과 친선 경기 간에 도대체 경계는 어디냐? 예.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늘 타산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타산 문집 보게 되면 그 경계에 대한 아주 오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묘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다가 뭐 지금 도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그 대만의 유명한 응시배, 네. 바둑의 예, 응시배에 응시배. 우리나라 저 기사들이 다 이렇게 좀 중간에 올라가다가 지금 안 되고 한 분만 이제 8강에 올라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응시배가 굉장히 그 우승 상금을 많이 줘요. 아하. 예. 그런데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도 이렇게 시합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우승이라고 하는 것이 상금을 많이 받는 것을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경기니까. 그건 경기죠. 그럼에도 스포츠죠. 불구하고 예.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다산이 야, 그 바둑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내기 하는 거는 그건 고품격이니까 그건 도박에서 제외하고 아하. 나머지 것들을 도박이라고 해라.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럼 뭐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건 아니지만 아하. 그래도 그 당시에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갖다가 주로 바둑과 장기로 하고 아하. 나머지 쌍죽이라든가 골패라든가 혹은 돌려막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박의 개념으로 종목으로 접근을 했죠. 나눴네요. 예, 좀 비스름한 게 있습니다.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시간이 너무 살같이 흘러서요. 마지막 아주 어려운 시간 아시죠? 사자성어. 도박에 대한 사자성어 어떻게 뽑아오셨는지 김 교수님부터.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패가 망신. 그건 너무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네. 도박을 하게 되면 패가 집안도 망하고 아하. 몸도 망하니까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네. 네, 심 작가.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어려운 거 준비했습니다. 네. 명제경각. 명제경각. 잘 못 들어보셨죠? 예.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다.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남녀노소 너무 빨려드는데 네. 잘하지 맙시다. 정말 도박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짜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화투는 슬픈 드라마야. 아예 모르는 게 약이지. 그만큼 도박이 무서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다는 이야기겠죠. 내일